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시장 분석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시장은 사실상 그 기술주들의 그 지속적인 다소 과열된 상승 이후에 하락이 깊게 오다가 드디어 이제 조금씩 안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돌렸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꾸 밀리면서 애를 먹였는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1.34% 올랐고요. 나스닥이 2.26% 올랐습니다. 특히 뭐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10월에 있을 아이폰 12라 그럴게요. 발표를 앞두고 이제 매수적기다. 대형 기술들이 지금 너무 빠졌다. 이런 의견들, 매수하기 좋은 가격에 왔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우선 나온 결과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캡처해놓은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이건 미국 장중 동향입니다. 다우지수 장중 동향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종가락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참 좋은 그림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요 앞날은 오르다가 종반에 좀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근데 이날은 바짝 돌렸습니다. 이러면 볼 것도 없이 이건 양봉이죠. 아주 살짝 저가 달고는 거의 종가 고가 수준의 긴 양봉이 나왔고요. 이건 그전날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좀 못 갈렸고 유럽은 대체로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조금 약한 편이고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주로 기술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요. 주간 단위로도 기술주. 그래서 미국은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 S&P 500은 하락인데 나스닥 지수는 주간 단위로 플러스, 종가가 플러스 끝났습니다. 끝났고 몇 개 종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최근에 지수가 연일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 장중에 저점이 나오고 선물은 301대 저점대에서 올랐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2270대 아래로 살짝 밀리다가 올렸는데 목요일날 우리는 26 변화일이 있었고, 자, 미국은 여기 13 변화일이 있었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그래서 이날이 17 변화일인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먹이던 대형 기술주들은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취하면서 돌리려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수급 문제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하고 비슷하긴 한데 독일은 22일이죠. 하루에만 4% 이상 빠지는 바람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이 최근 들어서 와서 그쪽도 IT 쪽이 좀 강하니까 영향이 크니까 좀 많이 빠졌고 한데 우리가 최근 단기 급락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앞에 이틀 동안 화요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우리 그 목요일로 빠질 때는 인도 빼고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이 빠져요. 유난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나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다 그럽니다. 이 하락 조정의 시발점이 되던 미증시는 9월 들어서부터 빠졌고 우리는 13, 16까지 가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바닥 다지고 있죠. 아직은 돌파형이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는데 애플도 보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쪽이 조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이렇고요. 넷플릭스도 보면 아직 완전히 반전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죠? 조금 혼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도 그냥 바닥 다지는 정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돌아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는 좀 낮습니다. 4.26%나 올랐고, 그래도 최근 요 박스, 둘, 넷, 다섯, 여섯, 이건 살짝 뚫었습니다. 이건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하나 넣어봤는데, 이건 아주 박살이 나다가, 이것도 조금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이틀째 양봉입니다. 얘는 하락을 선도했다가, 또 남다르게 오르더니, 최근 하락 이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가 이렇습니다. 다른 건 바닥에서 이렇고요. 이건 떨어져 버렸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남들 빠질 때 오히려 얘는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받는데 괜찮은 편입니다. 이날은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금융주 계속 안 좋다가 양봉 하나 달았고, 엑슨모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가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사이트 가시면, 예, 이렇게 이제 시총 상위 이 크기별로 이렇게 이제 네모칸의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 이 기술주, 금융주, 이 신용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커뮤니케이션 관련,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같은 거 있고요. 예, 이 뭐, 요 메디신, 메디칼, 뭐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거, 예, 요 자동차, 여기 테슬라 여기 있습니다. 이거 HD는 여기 떠죠. 이건 홈디포 이쪽이고요. 예, 요건 다른 거고요. 테슬라가 5.04% 떴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내려가시면 보잉이 많이 떴어요. 보잉 여기 보면 에어로스페이스, 뭐 디펜스 이렇게 요 방위산업들, 예, 뭐 록히드 마틴이니, 예,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회사들 여기 좀 방산 회사들 여기 있습니다. 보잉이 여기 보면 6.83% 급등했습니다. 네, 그 이제 오일가스 이쪽이 있고요. 엑슨모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시해서 보진 않는 편이니까, 예, 여기 이렇게 하나씩 보면 여기 재밌습니다. 요렇게, 예, 월터 디즈니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JP 모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자 카드 그러죠. 마스터 카드, 일 겁니다. 막 이렇게 되고요. 시스코사 통신 관련 한때는 뭐 시스코 주가들을 많이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여기 있고요. 예, 이 상태에서 제가 차트 한번 눌러 볼게요. 애플 차트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는데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이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뜹니다. 예, 이렇게 이 보면은 이건 자동으로 그놓은 주세선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한 것을 평행하게 아마 같은 각도로 그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한 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럼 애플은 보시면 어떻다? 이 추세 하단 지지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으로 보면 여기가 13변화 1이고 바닥 찍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시황하면서 이번 주에 미국이 13일이 오니까 누르다가 좀 돌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실제로 보면 지수 종목 따라 다 다르지만 이 정도 자리에서 신호가 좀 나왔어요. 그죠? 나옵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드려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폰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확대해서 보면 아까도 그 그림 보셨지만 오늘도 지금 이야기 설렁설렁하면 길어질 겁니다. 이야기 드릴 게 많아요. 이 하단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13변화일이고 27변화일이 올라가죠. 이 17변화일이 아주 높게 나면 오히려 반등 고점이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예, 피곤하죠. 그렇게 되면. 예, 이따가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귀엽다. 자, 그림을 좀 좁게 볼게요. 뭐 아마존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이고 정신없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요. 이렇게 돌리니까 테슬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테슬라 일봉입니다. 이건 보면 이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한 것과 수평하는 이 하단 부근에는 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보면 중간에 막 깨기도 해요. 이제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생겼다는 이야기고. 예,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수렴 중입니다. 그죠? 예, 이게 수렴에서 가다가 튀어나가면 최상. 만약 이걸 이탈하면, 이 하락연자로 꼬꾸러지니까, 그럼 이 저점을 깹니다.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점은 지켜주는 게 좋겠고, 우리는 이제 이틀 개정하고 나면 추석 연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얘가 이제 이번 저점 이걸 깨면, 곤란해집니다. 그 가격이 한 350 정도 되네요. 이걸 깨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깨지면 하락의 N자로 갈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으면 여기서 누른 폭의 이 되돌림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돌릴수록
내려갈 때 이 저점을 잘 안 깨리하는 그런 특징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플랫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이 돌린 건 좋은데 나머지 기술주들은 얼마 못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혼자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테슬라. 뭐 테슬라는 괜히 배터리 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자, 요거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시간 잡아먹어 버리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을 보시면 S&P 500 보시면 자 13일에 반등하다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버려서 했는데 이날 때려가지고 참 아깝게 됐습니다. 이게 22일입니까? 이렇게 주말에 올려놨는데 고점에서 보면 한 10.55%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마디에 이 정도 나왔으니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집니다. 이 내려오는 추세나 최근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데 월요일날 뚫어버리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이 꺾어지고 이게 역전되고 후행스피드도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그림입니다. 안 좋은 그림이고 이 하락 N 나왔는데 이 잘못하면 이제 하락 오파로 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제가 이따가 그림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가장 최악으로 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펜을 하나 그려가지고 제가 미리 나온 김에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지그재그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A, B, C. 지그재그 조정은 첫 하락이 무조건 5파로 나와요. 최소 5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조정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렇게 5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에서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전저점을 잘 깨지 않는 플랫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 생각했는데 고점까지 뚫었다가 엎어져 버리는 불규칙 조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두를 통틀어서 첫 하락 파동이 5파로 나가는 건 지그재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 이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진행되는 중에는 솔직한 얘기로 N자만 해가지고 가장 최상은 이래가 그냥 가는 겁니다. 최상은 AB 이 자체도 ABC잖아요. 그죠? ABC N자 달성했잖아요. N자 달성했으니까 고점 대비 10%면 뭐 적게 빠진 거 아니고 적당하네. 구름 하단 부근 이거 장기 지선 아니냐. 디고 가자. 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날림공사 글자가 최상입니다.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이게 가능하려면 그냥 제 생각인데 혼자 생각인데 지금 그 대북간 임명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막 충돌 중 이래가지고 추가 부양책이 지금 통과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 그 부양제 금액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2조 달러대로. 그러면 좀 협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이건 가상이니까 혹시 타결이 된다고 가정시 그게 뭐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법관 문제도 그렇고. 근데 타결이 된다면 혹시 뭐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FOMC가 최근에 이제 그 금융시장의 통화 완화적 유동성 공급적 자세에서 슬쩍 한 발 뺐잖아요. 그러면 일설에는 그럽니다. 돈 셀이 풀어봐야 경기 부양 쪽으로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뭐 주식시장으로 셀이 몰려가가지고 과열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에 슬쩍 그걸 넘겼죠. 연준의 의장이 정치권에서 주가 부양책 한번 합의해봐라. 아무튼 여러분 뭐 이 이야기도 길어지면 정답도 없는데 시간이 오래 잡아먹으니까 최선은 이렇고요. 최악은 이거예요. 이게 ABC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5파로 가버려요. 5파로. 5파로 가버려요. 5파로 가고 ABC 가고 다시 1, 2, 3, 4, 5로 빠져버리면 큰 A, B, C로 가버립니다. 이 작살납니다. 이런 몇 달짜리가 돼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ABC 뭐 됐네. 고점 대비 10% 조정이고 아주 뭐 났어요. 그러고 이제 하락 쪽은 끝나고요. 당구장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다음에 S&P 500이 5개월간 1950년대 이후 5개월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갔을 때 한 전체적으로 13% 정도의 추가 상승하는 통계적 자료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 조정받았으니까 이게 13%더 가려 그러면 23%를 더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건 이제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와 그냥 단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를 아주 초장기간 통계를 내보면 5개월간 계속 상승한 경우에, 5개월간 계속 상승한 경우에 거기서부터 다시 플러스 13% 평균 더 가더라. 근데 최근에 10% 조정받았잖아요. 13%더 가려고 그러면 23% 올라가야죠. 기분 좋다, 그죠? 그렇게 되면 기분 되게 좋네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계산해 봅시다. 제가 늘 그래도 저는 이제 원고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림 뜨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S&P 500 기준 3200이잖아요. 3200. 예? 곱하기 그럼 1.23 하면 23% 올라가죠. 이 저점에서 3900까지 가네. 4000을 가야 되네. 기분 좋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네요. 자, 하여튼 지금 요렇게 17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나스닥은 보세요. 전저점을 안 깨죠. 13일 저점 안 깨잖아요. 이게 또 명랑하죠.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시장 하락의 아주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렸는데 막상 찌는 일을 저지를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최고면적은 박살을 내버렸죠. 지수가 박살을 내버렸죠. 이게 참 억울한 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 저지른 놈은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오히려 안정시켜가지고 지는 돌아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보면 12.87% 빠졌으니까 우리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네, 우리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일봉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 한번 가볼게요. 미국 주봉 최소 3주 조정. 자, 나스닥 보세요. 3주 조정. 양편 늦게 하면 4주 조정입니다. 양봉 하나 달았죠. 그죠? 이 다음 주가 이제 고점에서 33주가 오는데 33주가 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번 주가 676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게 일목의 변화일을 기준으로 리듬을 잡아 나가면서도 어려움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리듬이 들어오면 좋은데 2002년 10월 대바닥 만들 때 우리와 미국은 같이 왔고요. 그 10월 10일이 676일이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676주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S&P 500하고 상투를 쳤죠. 자, 이건 1차 시그널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가 676주고 아까 일봉에서 13, 17 와가지고 양봉 달았죠. 그래서 최상의 신호는 이래가지고 676이 바닥이 되고 그냥 좀 더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선까지 가거나, 그 조금 더 가거나. 그래도 연말 되면 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돌리나 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676주가 추석 지나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0월 조정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우리는 9월 초중순까지는 우리는 디커플링 되면서 잘 갔죠. 예, 살짝 조정받고 가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얘들 들다가 빠지는 거 같이 조정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정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미국 위치만 보여드립니다. 이제 겨우 양봉 하나 달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와중에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이 조정하면서 보세요. 이 대연봉을 안 때리죠. 이걸 안 때립니다. 이 보면은 딱 때려놓고 자꾸 아래 위 수임 달고 봉이 조그맣게 모으죠. 요런 건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예, 고가 대비 폭이 10%를 빠져서 뭐를 했건 일봉이든 주봉이든 보면 이렇게 자꾸 모으죠. 그죠? 이건 매수 세력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월봉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예, S&P 500 같은 건 또 33 기본수지 월봉이 와 있으니까 또 급도 주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예,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감염자가 3천만 명을 넘었죠. 여러분, 3천만 명을 넘었어요. 예, 이거.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제가 그림을 띄워놓은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보여드립니다. 전세계 확진자가 3,200만이 넘어서 3,300만 명으로 갑니다.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미국에는 보면 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가 많이 나오죠. 이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 예, 이거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일본은 좀 이런데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지금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이탈리아, 특히 프랑스 이쪽이 많이 늡니다. 지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 받을 때 조정 사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재경제 봉쇄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줄다가 돌아요. 돌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하나 문제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이걸 좀 전에 로고 차트였고 그냥 이렇게 산술 차트로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 완전 지금 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좀 안 좋고요. 영국이 뭐 뒤따라 올라오고 이스라엘도 최근에 올라오고 그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요거 쭉 지나갑시다. 브라질은 좀 좋은데 프랑스 올라가는 거 뭐 아르헨티나 올라오고요. 뭐 스페인이고 러시아도 좀 늘기 시작하고요. 이 영국이고요.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요거는 지나갑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뜬 김에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하고 보면은 약간 이제 6월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하고 지금 다우하고 비슷하게 됐고 S&P 500은 조금 더 빠졌고요. 나스닥은 그때 2배가 빠졌습니다. 이 대기술주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 어떻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조정폭이 나왔다라는 뭐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어떤 절대적 기준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증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일수 한 번 더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게 뭐지 하시겠습니다. 뭐지 하시겠는데 이건 이제 2007년 10월이 대세 바닥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면 2003년 3월 20일에 부시가 이라크 후세인 잡으러 전쟁 일으키던 그때가 우리는 바닥이고 미국은 2002년 10월이 바닥이거든요. 2002년 10월이 바닥이에요. 조금 들다가 2003년 3월에 미국은 살짝 누르고 가고 우리나라는 2003년 3월까지 마저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2007년까지 올라갑니다. 10월 말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참여정부 내내 올라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파동을 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간 상투.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말 정도. 이게 2008년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죠. 그죠? 그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버리는데 2007년 대세 상투로부터 일목균형표 676. 이걸 일순환이라고 합니다. 일목에서 이 시간 리듬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와가지고 이번에 지금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나스닥은 그러니까 저 다우지수는 여기 이제 33주가 오고요. 근데 나스닥은 가면 주봉이 지나간 이번 주 9월 21일부터 이제 25일까지 오늘 제가 27일 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주간에 또 시간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추석 연휴 지나고 여기에 와요. 여기에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그냥 여기다 줄을 잡혀볼게요. 나스닥은, 다우 S&P 500은 저기 이미 조정 중. 나스닥 여기. 우리는 여기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을 여기다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여기 이후 미국 이미 조정. 우리는 여기 지나면서 이미 조정 중.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따라가 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결국 형님들 태도를 형님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못 벗어나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미국이 지나가는 시간마디는 다우 지수가 S&P 500하고 이번 상투가 여기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상투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금 채우면서 반등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10월 가야 옵니다. 그런데 미국 형님 따라간다면 미국이 이번 여기를 진바닥으로 만들면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크게 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래 됩니다. 그건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조금 보면 아까 떠 있는 거 외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세일즈포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줌 비디오, 예,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하여튼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면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예, 지수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잉이 많이 오른 건 737 맥스에 대한 시험 비행한다는 소식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뜨니까 이제 뭐 카니발이니 뭐 노르웨이안 크루즈니 로얄 캐리비언이니 하는 요런 크루즈 뭐 요런 거 또 2021년 되면은 뭐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이제 기사 추리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해가지고 좀 많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예. 국제유가하고 이제 금값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시장으로 좀 와볼까요? 네, 어쨌든 뭐 미 시장은 올라서 끝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 시장으로 와서 보면, 우리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요 앞날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혹시 목요일 날 추가하라고 오면은 뭐 이건 적극 매수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예, 여기 26변화일이 온다. 근데 막상 장을 보면 겁나죠, 그죠? 예, 물론 저도 여기서 디립다 다 산 건 아닙니다. 종목마다 달라요. 그 다음 금요일 날 떴다가 빠져버리고 최근 장이 딱 문제 일으키는 게 이 좀 보면 예, 이건 다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깁니다. 이날이 월요일인데 주말까지 딱 전환선 지지의 도지를 만들고 아침에 딱 이렇게 양봉이 딱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아침 수급도 괜찮았고. 그런데 저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날 많이 빠집니다. 이날 이제 우리가 많이 빠지고, 예, 뭐, 독일 같은 경우 4% 이상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예, 아침에 뺐다가 10시 15분 지나면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 선물은 시가까지 와버려요. 종지수는 지금 음봉이지만, 선물은 시가까지 돌리던 날입니다. 우리는 아주 잘 돌려놨습니다. 예, 아주 잘 돌려놨는데 문제는, 글로벌 정시가 안 돼요. 예, 글로벌 정시가 약하니까 우리는 또 떨어지는데 이날도 아침에 보면 시가 대비 돌리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 실전 매매 방법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직전까지 하락에 대한 낙폭에 대한 반발이 장중에 나오구나.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 전일 낙폭에 대한 하락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습니다. 올라 나오는데 이게 좀 가다가 이렇게 이탈하면 시가를 깨잖아요. 자, 시가 여기 있고 올라가다가 시가를 깹니다. 그럼 이 구간이 딱 뭐죠? 음봉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음봉의 위수임이 딱 달리죠. 이렇게 딱 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무조건 안 좋습니다. 물론 그래놓고 밀다가 다시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가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도지가 되고요. 시가에 못 갖다 놓으면 이제 조금 작은 음봉에 이런 수임이 되고요. 시가를 돌파해 버리면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럼 일단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저점까지 깬다. 그러면 직전날 뭐 가상으로 이렇게 음봉이 맞추고 이길날 아침에 올라 나오다가 위수임 달고 다시 깨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파동으로 따지면 올라갔다? 그냥 하락했답니다. 이러면 일단 물량 때리고 봐야 됩니다. 정리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또 올라오면 어떻게 다르게 하더라도 이건 그냥 일단 적각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약세장에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장이,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내려갈 때는 매일 뭔가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반등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건 뭐 저희도 참 쏟기 쉬운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점 대비 이제 몇 퍼센트 빠졌다. 예, 직전 상승의 몇 퍼센트다. 무슨 지지선이 있다. 오늘 무슨 변화일이 있다. 이런 카전 이유로 가다가 보면은 장중에 그럴듯하게 세우고 돌려요. 그럼 사람 마음이 야, 여기가 바닥이겠다 싶어지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싶어집니다. 싶어지는데 그 다음날 또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이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빠지는 중에 보면 또 뭔가를 만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가상입니다. 전체 상승의 50%다, 61.8%다, 뭐 별의별 그죠? 3분의 뭐 1선이다, 뭐 예? 4분의 1선이다, 뭐다, 뭐 옵니다. 예, 그러면 또 이게 그다음 뭐 일목에 하여튼 13변화일이다, 17변화일이다 이래가지고 9일 떨어졌다, 3579로 간다더라. 아, 오늘은 7일차인데 이제 떨어지는 거 오늘 9일차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진짜 반전은 지나고 봐야 알잖아요. 떨어지는 중에는 이런 거는 이제 단기 이용 정도 하시고, 특히나 가장 이제 그 좀 현물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려운 게 선물은 뭐 그러면 두들겨 패가지고 추세 매매 해버리면 됩니다. 저희가 뭐 내 그래 왔으니까.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사람 마음이 이제 낙폭도 있고 우량주 전에 잘 가던 건데 아침에 양봉 딱 나오면서 쫙 올라가면 사고 싶고 저도 뭐 이런 건 뭐 손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 조매 그래가지고 올라가 버리고요. 장도 돌면 재수 나쁘면 어떻게 된다? 지수 때문에 빠지다가 쑥 밀려버려요. 네,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증권시장 처음 와가지고 과거에 뭐 1970년대 엄청 힘든 장을 겪었던 지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제 3일 수도 결제거든요. 이날 매도를 하면 예, D 플러스 1, 예, D 플러스 2. 이날 가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이거 뭐 라떼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날 돼야 다시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하락장 보니까 그냥 지지하겠지 하고 들고 가는 것보다 일단 팔아놨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사보고, 아니다 싶으면 팔아놨다가 다시 사는 게 차라리 덜 빠지더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약세장 같으면 그냥 현금 만들어 놓고 안 사야죠. 그죠? 안 사고 있어야죠. 이게 맞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락이 깊어지면 언제 뒤집을지 모르니까 이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딱 하락 계속 나오다가 양봉으로 딱 돌아서면서 아침에 수급 딱 붙어주고 이러면 영락없이 반전 같으니까 또 사본다는 거죠. 근데 아니면 패버려. 그래 놓고요, 요즘 이제 팔자 말자 살 수가 있잖아요. 정이 좀 거시기 하면 엄청 많이 빠지면 종가 부분 가가지고 대음봉 저점에 가서 한번 잡보는 거죠. 그럼 이길로 올라나올 수가 있거든요. 올라오는데 안 되면 또 때려. 이 리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뭐 자주 매매를 안 하고 뭐 좋은 파동 큰 파동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굳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재주를 부려보자면 그런 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도 미국 지금 뭐 잘 떴잖아요, 그죠? 월요일로 이제 우리는 올라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동안 괴롭히던 수급마저 조금 도와준다면 오히려 막 확 그냥 종가상 크게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떠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나오긴 했는데 또 뭐 뭔가 이유로 미국 선물 장중에서 셀이 빠져대고 뭐 예? 쳐 빠진다 그럴게요. 두드려 맞아서 빠지니까 쳐 빠져대고, 우리 또 외국인 쳐 팔아대고 매도를 친다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매도를 쳐 팔아대고 뭐 이래가지고 빠져내려가고 이러면 또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어쨌든 26변화일에 뭐 돌아는 갔는데, 그러기 전에 13 정도에서 그죠? 미국이 그렇듯이 예, 그냥 안정화 시켜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60선 깨졌는데요.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이 몸통 전체가 밴드 하단을 이탈해가지고 과락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과락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단 기술 반등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금 안타깝게도 전저점이 살짝 깨졌습니다. 스물은 안 깨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가보면, 네, 코스닥 지수는 전저점이 안 깨졌고요. 이것도 60선 아래에 와 있고 전환선 꺾어지고 후행스편이 여기 옵니다. 그럼 얘는 입수가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목요일이 26일이었고 코스닥 지수는 금요일이 26변화일이었는데, 지난번 이 상도가 26변화일이잖아요. 바닥에서 9일 올라가고 이 리듬 치면서 때려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이 26일이 와서 이래주면 우리가 이제 미래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8일이고 이렇게 하면 9일입니다. 이번에 8일 빠졌고요. 월요일 되면 9일 되는데 그냥 26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이제 이틀 거래하고 나면 바로 추석 연휴가 오니까 좀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제가 일봉 단위로 이렇게 리듬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은 이 쌍봉형의 장대 연봉이 이것보다 길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봉까지 다 깼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투형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상투형입니다. 그래서 기사 배승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오파 하락에 17에 10% 정도 하락을 저점으로 해서 이후 뭔가 모르겠지만 혹은 호재가 나와서 살아 올려내면 우리도 좀 과락이거든요. 우리나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자체는 보면은 쌍봉형의 대연봉을 때려 가지고 기본 매매는 이러면 반등시마다 매도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마나 뭐 이틀 하고 나면 추석 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추석 지나고 왔더니 그것이 미국이 더 올라 있더라 아니면 더 빠져 있더라 결과가 나오겠죠. 이 그림이 나오면 기본은 반등시 현금 비중을 좀 두는 것이 뭐 정석이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볼만한 건 바로 이 고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지나가 보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가기 전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니까 잘 되자면 여기가 이제 2277이죠. 여기 고점이 2250대죠. 여기 고점이 2240, 50, 70. 그 다음에 이 적전 저점이 2270이거든요. 얘가 여기 딛고 돌아갔잖아요. 지금 보면 2267까지 와 있거든요. 이 직전 하락이 186, 187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좋게 해석하자면 여기서 반전해 가지고 어쨌든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26 일수 쳤지, 2200 이 가격대 왔지, 이 하락이 폭이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면서 가죠. 여기서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죠? 코스피가 6월 달에 빠질 때 186포인트 빠지고요. 8월에 빠질 때 187포인트 빠졌어요. 이게 6일 걸리고, 이게 5일 걸렸는데, 이번에 8일, 양평등이 8일 걸려버린 거예요. 퍼센트로는 조금 다른데, 폭은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물도 좀 다르고요. 코스닥은 그때부터 조금 더 빠졌죠. 중간에 한 4%대 급락하는 날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통상 습성 가격은 이제 채웠다라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거 열어놓은 건 이번 고점에서 단계 떨어지는 거 기준으로 홍콩이 6%, 대만이 6%, 일본 니케이는 얼마 안 빠졌어요. 상해가 4%, 독일이 9월 22일 날 하루 4.6% 폭락하는 바람에 7.4라서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그냥 이게 구라가 아니고 이번 단계 하락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지난번 화요일날 빠질 때는 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 목요일날 빠질 때는 인도 다음으로 많이 빠지고, 수급 문제. 외인 패고, 기관 패고, 그죠? 일설에는 국부펀드에서 9월 말, 그러니까 지금 3분기죠. 포터, 리밸런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밸런싱 이러면서 조절한다고 물량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우리 좀 많이 빠졌고, 그전부터도 우리나라가 외인기관에 그냥 합세를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이쪽 기치만 우린 독감 뜬다고.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은 막 환에 안 빠지거든요. 주간 안 빠져요. 우리가 그냥 아주 쥐잡듯이 잡아. 쥐잡듯이 잡아. 전 결과를 이렇게 되고 보니 등가 같은 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빠지는 한 50포인트 남았다 그러는데 진짜 채워버리네요. 이런 거 뭐하러 꼭 그렇게 여러분 각을 맞춥니까? 제가 군인 출신도 아니고 왜 그리 각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담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현상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그냥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변화일 채웠고 비슷한 폭으로 빠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중요한 맥점들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틀 정도 과잉 하락한 거, 원이 지대고 해가지고 슬슬 돌리자 그러면, 여러분, 변화일은 뒤집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는 이제 지수 예측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 오늘 이제 사실은 방송 제목이 이건데요. 여기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일목을 비판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저는 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변화 일들이 있다고 하죠. 가상으로. 예, 이런 현재 시세는 여기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세는 여기 진행 중이고,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전체 영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가 갈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구라좀대에서 무한대입니다. 그죠? 왜 무한대냐 이 말은 오늘 당장 빠져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경로를 갈지는 마치 바둑판에 돌 하나 놓고요, 그 다음 돌을 어디 놓을 것이냐 하면 무한대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둑이 한참 진행되었지만, 예? 알파고가 붙었던, 예? 우리 국수 신의 한수 그 뭐 몇 번 80몇 수였습니까? 왜 그게 하나 나왔나 할 때는 나름대로 대단히 계산을 해보고 자기 나름으로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을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치 상대방이 이 안에서 바둑돌을 그 다음에 어디 나오면서 어떤 경로로 갈지를 사실은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추려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떤 영향력, 현재까지의 추이, 습성 이런 걸 통해서 변화의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갈 거야. 여기서 만약에 상투를 기록했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중요 변화를 여기가 오니까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게 1, 2, 3, 4, 5, 8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뭐 인간의 능력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그죠? 예, 잘 맞지도 않은 분들은 간혹 맞기도 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공부가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다양한 머릿속에서의 싸움, 논리 싸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 주변의 변수들, 미국에 어떤 이벤트가 이날 있고 어떤 이벤트가 여기 있으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FOMC가 언제 오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걸? 뭐 이번에는 뭐죠? 예, 뭐 과거 같으면 양적 완화를 아마 하게 될 거야. 못한다면 여기서 꺾어져 버리면서 하락이 연장이 걸리고, 만약에 한다면 뒤집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넣고 여러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런 것보다 이 자체가 공부용입니다. 이런 공부.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보면 그 위치에 왔을 때 나는 여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아니다. A라는 변수는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간다. B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가네. 이런 걸 보면서 각각의 그 변수들이,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왜? 이게 중요 변곡점이 맞다면 꺾는 버릇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변곡점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지금까지 행동의 반대로 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월에 뭐 변화 마디가 왔잖아요. 그러면 676이 미국은 여기 8월 31일에 왔단 말입니다. 상투치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여기서 지금 나스닥 676을 만나가 반등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래 봐야 뭐 연휴 지나고 뭐 금방 여기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미 조정이, 사실 저는 이 정도 폭으로 조정받을 거라고는 뭐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예. 뭐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봤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올라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와가지고, 그죠? 꺾는 버릇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도 약세라면, 아니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 우리는 이 종의 나라,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시를 놓고 보면 여러분, 미국이 대장이고 우리는 나머지는 졸졸 따라가는 졸개들이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분 상해 마시고, 얘가 대장이니까 얘들이 이래가지고 올라간다면 우리는 이 변곡점이 뒤집는, 이쪽 방향 뒤집는 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월 하락이 없을 수도 있죠. 혹은 좀 혼조 정도. 예, 우리는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3주 단위, 조정이면 3주 단위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미리 잡아 빼잖아요. 미리 잡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특정 변화 마디 오기 전에 미리, 그죠? 이걸 반영 다 시켜버리면 여기서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어설픈 반등 끝에 여기서부터 때리는 거죠. 그럼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락 시파가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이번에 반등 시도하는데 이게 뭐 연휴가 걸리고 어떻고 그 기간 동안 좀 올라가다가 이번 최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그죠? 예, 10월 첫째, 둘째 주 지나가면서 다시 하락하고 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락 시파가 가면 박살이 나고 우리도 조금 들다가 같이 엎어지는 거죠. 이게 현재 구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된다고 한다면 추가 부양책 계속 안 되고요. 대선 불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싸워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싸워대고의 준말입니다. 싸워대고, 예, 싸워대고, 그죠? 연준도 뭐 뒤짐지고 그냥 앉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버블론 나왔었고 한데, 거기도 악성 매물들 좀 준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안 되고 이래가. 그러니까 모든 나쁜 조건들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최악의 케이스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간다면 이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뒤집는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거 뒤집는 버릇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모든 애는 가상이니까 이런 가상 안 하면 그냥 간단한데 그냥 공부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가 좀 잘 맞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고충을 토로를 했죠. 미국 여기 오고요, 나스닥 여기 오고요, 뭐 우리 여기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비슷하게 오거나 겹쳐 오거나 같이 오면 좋은데 이게 서로 거리를 두고 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서 보니까 조정 이것이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고요. 사실 듣고 보면 영양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왕이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한번 AS를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도 보세요. 미국은 13변화일 오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스닥 보세요. 13변화일 오니까 보세요.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좀 이래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짓을 해버리는데요. 그러더니 이제 26 와가지고 반등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20일 바짝 닫혀가지고, 여기서, 그죠? 8일을 다 잡아 빼고, 우리는 오히려 이쪽 하락이 더 크죠. 뭐, 이쪽도 물론 시작점이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은 요 최근에 5일간 한번 보세요. 5일간을 저점과 대비하면 올라있어요. 올라있어. 그죠? 예, 저점 비슷하게 맞죠. 5일 전 대비하면 이렇게 올라있죠. 우리는 5일 전으로 가볼게요. 뭔 소리야, 뭐, 박살이 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국의 그 정치를 상호 묶어서 연관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미국보다 잘 나갔지만, 이때 미국 빠질 때 우리 안 빠지고 올랐다고, 여기서 아주 5일 동안 미국은 바닥다든지 우리는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형님아 올라가자, 동생아 너도 가자 이러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파동을 걸어주면 차라리 쉬워요. 그죠? 서로 거의 동조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 여기서부터 셀 빠지는데 우리는 올라가지고 디커플링 하더니 여기서 미국은 이제 안정 취하기 시작하는데 뒤늦게 우리는 셀이 잡아 빠져버리는. 제가 표현이 좀 강합니다. 이번 조정이 워낙 세게 오니까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합니다. 예, 두들겨 맞고 쳐맞고 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 쳐 맞고 이렇게 됩니다. 요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센 발음을 조금 했습니다. 예, 시장이 워낙 세게 빠졌기 때문에 센 발음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좀 예측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 중구난방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일수도 다르게 오고 이러면 좀 어렵다. 그렇지만 기왕에 빠졌다가 미국이 도니까 안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676주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만약에 이후까지 올라가면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낮아요. 낮은데 이제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을 때 미국의 뭐 추가 부양책 같은 것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뭐 백신 개발 소식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혹은 최근에 기술주가 너무 빠졌다. 그래서 뭐 어제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그제구나. 그 이제는 뭐 기술주를 사봐도 된다. 애플에 대한 매수가 추천이 붙고 이러한 것들처럼 매수세가 붙으면 호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기본 전략은 일단 반등하면 여러분 현금 비중을 일부 갖추고 추석 연휴를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위중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선이 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좀 그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왔는데 올라가면 그때 또 나머지 현금은 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면 도저히 못 팔고 지금 안 사면 도저히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가보고 제가 뭐 13이나 17, 26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이렇게 한번 복기만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으로 좀 가서 문제점 찾아보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습니다. 이건 지금 종합주가 코스피 현물입니다. 현물인데 보시면 이건 누적입니다. 누적. 예, 외국인들 사다가 지금 팔죠. 그죠? 선물 가볼게요. 선물도 예, 최근에 팝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줄면서 예, 이 금요일날 종가에 확 들어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추이가 이쪽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이 장중에 사다가 팔고 하면서 조금 자세가 바뀌려고는 해요. 예, 이날도 매도로 갔지만 장중에 보면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장이 빠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금융 이런 건 별거 아니고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예,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거 나오고, 기관이 팔다가 조금 산 거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 55조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많아가지고 대기 매수세 때문에 장이 그 중간에는 조정받을 때마다 바로 쳐올리고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 드렸죠. 개인 고객 예탁금 아무리 많아도, 예, 이쪽에서 매도가 더 강하거나, 이 매수세가 대놓고 사거나, 아래쪽을 깔아서만 사거나, 그죠? 소극적 매수하면 못 돌립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빠지고요. 막 장 빠지니까 개인 매수세도 뭐 좀 더 보고 있다고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뭐 50조 아니라 100조에서 장 빠지려면 빠집니다. 예, 외국인들 뭐 미친 듯이 매일 질러대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장 빠지잖아요. 그전에는 뭐 개인 사면 지수 막 오르고 이랬죠. 그죠? 외국인 팔아도 오르고. 3월 이후로는 더더욱 그래왔지만 이건 절대적 기준은 못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빠지면 저가 매수는 이제 들어오기 쉬울 거야. 살짝 신호만 주면 팍 들어올 거야.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있으니 장이 절대 안 빠진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이 그죠? 주구장창 사된다. 그러면 개인하고 뭐 좀 팔아봐야 장이 많이 안 빠지고 또 쉽게 돌고 상승이 이어지거나 이럴 수 있겠죠. 외국인 현선물이 지속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베이시스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막 들어오고 이런 다음에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 뭐 딱히 많이 안 팔고 연기금 좀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커버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수급이 안 되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이 빠진 것이고 그래 된 겁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은 뭐 주구장창 팝니다. 그래도 외인 태도는 조금 그래도 좀 달라졌습니다. 좀 달라졌는데 뭐 그래도 뭐 빠질 때는 이렇게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수급은 뭐 늘 좀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예, 외인기관 쪽의 매수, 그 다음에 선물을 동반한 외국인 매수 이럴수록 당일 흐름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 조금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좋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영 주고 나더니 여기 보면은 녹색선하고 옥색선 올라가죠. 여기 이제 외국인 기관 동향인데 예, 이게 나름대로 강한 건 이제 외인 기관이 계속 삽니다. 원래 전기전자는 좀 많이 사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면 예, 예, 지금 긴순까지 딱 와 있거든요. 영망치 나왔고요. 이 자체는 사실 이 매수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 역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17, 18변에 일진할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여기도 17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제가 요 직전 영상 만들 때도 아마 삼성전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워낙 그러하니까 못 뜨고 약간 밀렸지만 계속 영망치 달고 좀 버티죠. 그죠? 좀 남다르잖아요. 좀 기준선에서 영망치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양 붙으면 이게 개별적으로 그냥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를 핸들링하는 어떤 메이저들의 의도가 개입이 돼 버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장이 빠져가 제가 좀 멋쩍어질라나 했거든요. 제가 이 앞번 시간에 네이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술적 분석 때문에 안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래로 안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제가 이거 뭐 5일 리듬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뭐 5일 6일 리듬이니 뭐 여러 가지 이 앞 동영상 보시면 네이버 가지고 제가 일목으로 요모저모 뜯어보기, 예, 뜯고 씻고 맛보고 뭐 볶고 삶고 데치고 그러면 어쨌든 요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 예, 주봉, 예, 이건 뭐
그래서 뭐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전환선이 29만 8천 원이거든요. 돌파하면 이제 이 그림 자체로는 뭐 매수를 해봐도 되는 1, 2, 3, 4, 5파 떨어졌고요. 그런데 뭐 시장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일종의 비대면주 아닙니까? 야, 미국의 비대면주들이 최근에 좀 오르기는 하는데 또 조금 더 다른 이유기는 하고, 그런데 이것도 낙폭이 워낙 좀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도 충분하죠. 뭐 못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하고 가죠. 그 다음에 제가 중국 차트 상해 봐야 달라고 하셔서,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예, 대외 여건 개선이 안 되니까. 예, 이것도 뭐 일선은 많이 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 이 다음날 양이 붙어야 된다는데 음이 붙어버렸잖아요. 이 도지 나오고, 그죠? 양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대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 완벽하게 작동을 했다면 이날 돌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한 가지 뭐 변명이랄까 이런 보시다가 이 이제 일수는 왔는데 이 파동이 중간 파동이거든요. 이 파동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기왕에 이렇게 변화일이 왔을 때 차라리 최고점이 되면 상투로 작용하고요. 아까 제가 변화일은 꺾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꺾는데 이 직전까지의 이 빛이 선명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요. 여러분, 이 그 대비, 사진에서나 미술에서 그 대비 콘트라스트라고 그럽니다. 예, 하이라이터, 이 부분이 강할수록 이 탁사이드 이쪽이 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구름이 낀 날은 빛이 부드러운 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약해요. 그림자가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일이 반전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보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곡점, 아니, 일목에서는 변곡점이라고는 안 해요. 변화일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일, 이 지점을 향해서 그 직전의 파동, 추세, 강할수록 뒤집기 쉽다고 이야기를. 근데 막상 그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겁나죠. 사기가 힘듭니다. 오늘 당장 바닥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 떨어진 걸 쳐다보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대외 변수나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때는 제가 옛날에 시황했던 거 보시면 오늘은 오르든 내리든 삽니다. 준비된 사서로부터 사기캐시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나이도 들은 것도 있고요. 시장이 이전보다는 더 복잡 다변화되면서 예,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을 못하고 이거 하려면 이제 또 파생을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시장에는 파생이 규모가 좀 크기, 그 500도도 현상이 꼬리가 몸돈 현상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변명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설명을. 이전에는 이런 모양 정도 오면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시황을 아주 드물게 낸 적이 있으니까, 예, 아주 노리던 자리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장이 하락하고 있거나 아주 오르고 있거나 그런 자리에서 오늘은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팝니다. 오늘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 앞번 시황하면서 목요일 날 저는 뭐 급락하면 이거 뭐 디립다 지른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6변화일.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올라가면 금요일로 흔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셈이 되긴 하는데 막상 이날 제가 디립다 지르지 않았어요. 예, 그 뭐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예, 미국은 왜 이러냐면 미국은 금요일이 17변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수 없으면 금요일까지 빠졌다 월요일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다행히 금요일로 미국이 돌았잖아요. 안 그러고 미국이 만약에 금요일까지 빠져놓고 월요일 가서 돌아선다면 변화일 자체는 맞는데 어떻다 우리는 월요일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겠죠. 왜? 미국이 17 금요일까지 빼버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까지 들으시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우 C는 예, 비타민C가 아니고요. 아우 빵맹수야 우이씨. 아우 저 짓을 뭐하러 해. 뭐하러 예측을 해. 맞습니다. 예측 안 하면 그냥 반전이나 신호 나오거나 확인 매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가에 살려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죠? 나는 최저가에 살 거야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배운 재주에 해온 게 있으니까 이쯤 되면 저가에 사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산을 위해서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일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왕인 기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바닥이라고 사서 봤는데 안 되면 우리는 저가 그냥 예, 리스크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안 하시려면 나는 최저가에 사야지 생각 버려버리고요.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시장이 안정되고 반전형이 나오고 매수 신호가 뜨고 그러면 나 들어갈래. 그렇게 해서라도 손해보려면 손해보고 이익 보려면 이익 보고요. 바닥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익 보려면 아주 희한하게 그냥
올라가고요. 아니면 못 자르면 되고, 손절은 어차피 양쪽도 안 되면 손절합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올라가면 희열이 아주 크죠. 기가 막히죠. 자, 이 이야기로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론입니다. 이게 보면 중간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파동이 고가저가 중간 정도에 와 있잖아요. 그래도 재수가 좋았으면 올라갔겠죠. 그러나 일단 실패를 했는데, 향후 여러분 보실 때 기왕에 변화일이 오면 요렇게 이런 저가 고가 이럴 때 따박 와주면 보다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낫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면 좀 그죠, 희석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빚이 아주 강하냐 아니다. 미리 뺐잖아요. 우리도 지금 676 변화일이 10월 초에 오는데 지금 미리 빼버렸잖아요. 미리 빼버리고 지금 오히려 반등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주 우호적으로 작용하면 반전으로 작용하고요. 재수 없으면 그 전에 우리는 어리버리하고 말았는데 미국이 그새 또 반등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 추석 지나고 와서 왔더니 그때는 미국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여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하여튼 긴 이야기, 뚜껑 없고 밑창 없는 물약 파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채널이 근육표로 시장이나 종목을 대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어떤 파동을 예측하거나 시간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 예비 파동, 그 다음에 앞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들은 상당히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 쉽게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충분히 연습 공부가 된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가 되면 그게 또 가능도 해줘요. 제가 이전에 했던 이 말고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지금 끝나기 전에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그 일목 홈페이지 저 네이버 카페 오시면 제가 일목 교실에 적용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균형표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지점 이걸 제가 강의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딱 채웠거든요. 근데 1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제가 당시에는 아주 우리 시장이 심플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요. 등락이 복잡해도 리듬을 잘 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등락을 예측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등 후 하락한다. 실제로 이 파란색은 결과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런 거 여기 보면은 실제하고 예측하고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예측은 제가 종반에 급락하고 반등했다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종반 급락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상승, 스캡 상승, 강보합 상승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하락한다고 예측 파동을 제시했는데 눌리고 반등했다가 시간 조정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상승, 갭 상승 출발 후 약세, 반등, 큰 상승 조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한다 했는데 상승했다 하락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하루도 오차없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름의 리듬이 정확하게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는 올라갑니다, 이는 큰 마디가 있어서 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야기를 하거나, 이 주간은 계속 올라가고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받을 거예요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한참 때 발표할 때는 파생 만기 월화수목 시간별로 오전 오후 상승 이런 식으로 만기일로 오전 10시 지나서 11시까지 떨어지다가 오후 1시부터 급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은 사례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해요. 왜냐? 옛날보다 안 맞아요. 외국인들의 매매 기법도 달라졌고요. 시장 주도 세력도 달라졌고, 특히나 옛날에 개인들이 파생시장에 엄청나게 참여해가지고, 매니저들이 그냥 개인 가지고 놀고 돈 다 뺏어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예측이 잘 맞았어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 영상에 남기는데 거짓말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영상 제가 지우기 전에는 영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기에 월화수목의 등락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제가 적어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구간은 거의 맞았고요. 한두 번 정도 정반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곡점 나는 오르고 내린다고 봤는데 정확히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 있고요. 그 외에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발표를 매 만기마다 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리듬을 그러니까 오면 제가 금요일 날 장 마치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 리듬을 착착착착 했는데 이게 정확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이게 정확한 경향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플래시 불빛 쏘면 레이저가 아닌 이상 플래시라고 합시다. 이 앞부분이 가장 선명하고요. 쫙 갈수록 좀 빛이 그죠? 확산되면서 이게 좀 희미해지죠. 그죠? 파동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근처에 와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아기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홈페이지나 뭐 카페나 해가지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같이 확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뭐 십수년 동안 매 만기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건 안 해요. 즉 그리고 그년에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번 반기만 급등급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단위로 불러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한번 보여는 드리겠는데 지금은 제가 잘 안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시장이 이전과 같은 그런 습성을 고지고대로 반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큰 변화일 같은 것도 이번에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막 흩어져서 와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다 일수 리듬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면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데 그것을 변화를 잡고 시간을 잡고 이래 보면은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관련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목으로. 예. 그런 거고요. 이건 이 다음에 기회 될 때 따로 강의용으로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9월 27일 일요일 오전 기준 신규 확진 95명이네요. 다시 살짝 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100명 안에서는 노는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 안 없어집니다. 어딘가 누군가는 또 돌아다니면서 버티고 있고 해서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데요. 빨리 뭐 백신이 발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주간에 제가 저걸 안 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영상을 안 만들 수 있으니까 다가오는 주간이 이제 월말 월초가 걸리니까 그죠? 10월 1일 목요일에 저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예상으로 보면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보면 살짝 개선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우리는 이제 추석 휴장하는데요.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보니까 여기 어디 가서 이 고용 조금 주는 것 같네요.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는 조금, 근데 이건 아직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고용 지표 조금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걸 지금 보기는 좀 그렇죠. 이런 건 넘어갑시다. 자, 이상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항상 주가 현재성, 현재 파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추세 2변곡입니다. 추세가 서면 추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곡점 한번 찾아보고 어디서 도느냐, 빠지느냐 이런 걸 찾아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